475년 장수왕의 남진으로 백제는 약 500여 년간 수도였던 서울 한성이 함락당하고 살해당한 계로왕 다음으로 왕위에 오른 22대 문주왕이 지금의 공주 일대에 위치한 공산성으로 천도하여 백제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정통 수도인 한성이 무너지자 정치 기반을 잃은 백제의 왕권은 크게 추락하게 되고 이 틈을 파고든 백제의 여러 귀족들이 실세를 잡게 되면서 백제의 전국은 더더욱 혼란 속으로 접어들게 되죠. 문주왕의 천도 당시엔 공주 일대를 웅진이라고 불렀는데요. 석성으로 조성된 공산성의 지금 모습은 조선시대에 정비된 곳으로 원래 백제가 머무를 당시 공산성은 석성이 아닌 흙으로 만든 토성이었고 이름도 공산성이 아닌 웅진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웅진이라는 말은 어디서 온 걸까요? 웅진은 공주의 옛 이름으로 순 우리말인 곰나루를 한자로 표기한 것인데 이러한 명칭에 대한 기원은 국립공주박물관 서쪽 소나무가 우거진 곰사당에서 찾아볼 수 있죠. 먼 옛날 연미산 동굴에 살던 암곰 하나가 산에 나무를 하러 온 나무꾼을 납치하여 자식을 둘 낳아 살고 있었는데 도망칠 날을 벼르고 있던 나무꾼이 기회를 틈타 강을 넘어 도망치자 곰이 자식들과 함께 돌아오라 애걸복걸하지만 나무꾼은 매정히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곰은 이를 비관하여 자식들과 강에 빠져 죽었고 마을 사람들이 곰의 원혼을 달래며 강가에 제사를 지내던 것이 곰의 나루터라는 웅진의 어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곰사당은 1972년 이 부근에서 곰석상을 발견하여 만든 것으로 이 일대의 소나무 숲 경관이 훌륭하니 공주에 1박을 하게 될 예정이라면 안개가 피는 아침에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화 이야기는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웅진 백제의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공산성을 올라보고자 합니다. 공산성은 북쪽으로 금강을 끼고 있는 천혜의 요새로 성곽 자체의 산세가 워낙 험해 답사에 편한 운동화가 필수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성곽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온전히 다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비석군을 지나 공산성의 서문인 금서로부터 답사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공산성은 황색 깃발을 사용했다는 삼국사기 내용을 바탕으로 백제 벽화 무덤의 사신도를 본떠 공산성의 동, 서, 남, 북문을 장식하였으니 하나씩 찾아가 구경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서쪽은 백호 문양으로 장식을 하였는데 깃발들의 호의를 받으며 금서로의 북측으로 오르니 금강을 포함한 전경이 내려다 보입니다. 과연 위태로운 시기 문주왕의 자리 선점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강 너머 풍경을 구경하면서 북측 성곽길을 따라 내리막길을 가다 보면 현무가 장식된 깃발이 진열된 북문, 공북루에 다다르게 됩니다. 공북루 남쪽에는 성곽 안쪽으로 넓고 평탄한 지대가 펼쳐지니 웅진 백제 때의 왕궁에 부속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성안 마을입니다. 아마도 문주왕은 혼란스러운 천도 당시 이곳에 관청 등의 각종 건물을 세워 웅진 백제의 기반을 다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공북루 인근에 있는 마나루의 연지 또한 이러한 흔적 중 하나이죠. 이곳은 공산성 내 물을 모아두는 집수시설로 백제 때부터 꾸준히 개축되어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는데 산성 중 워낙 저지대에 있기에 안타깝게도 여름철 금강이 범람하면 자주 잠기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산성 내 왕궁을 자리잡은 문주왕은 허무하게도 3년 남짓한 재위기간을 뒤로하고 위태로웠던 왕권을 파고들어 세력을 키운 귀족 해씨 가문의 해구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문주왕의 뒤를 이어 13세의 어린 삼근왕이 23세로 왕위에 오르자 해구는 실권을 장악하게 되지만
또 다른 유력 가문인 진씨의 귀족들이 삼군왕을 옹립하여 해씨 가문을 밀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지금의 충남 예산 일대 대두산성에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진씨 가문이 보낸 군사에 의해 토벌당하며 삼군왕에게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 싶었지만 15세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장래에 대해 전해진 기록도 없어 그의 죽음은 지금까지도 많은 의문을 남기게 되었죠. 두 번의 짧은 재위 기간이 지나고 삼군왕 다음으로 왕위를 이은 자는 24대 동성왕으로 혼란한 전국 한복판에서 왕이 된 그는 한성 시절부터 유력한 귀족 가문이었던 해씨, 진씨를 견제하기 위해 사씨, 연씨, 백씨 가문 인물들을 대거 등용하여 가문들끼리 경쟁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라의 왕족을 아내로 맞이하여 기존의 나제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였는데 고구려가 494년 신라를 공격하자 지원군을 파병해주고 이듬해 495년 백제를 공격하자 다시 신라에게 지원군을 받는 등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확실하게 견제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 덕에 왕권도 강화되고 국정도 안정을 찾아 앞서 두 왕과 달리 22년의 비교적 긴 재위 기간을 보내게 되니 공산성의 동쪽에 위치한 거대한 누각인 임류각에서 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임류각은 동성왕이 재위 말년에 궁궐의 동쪽에 축조했다고 전해지는 거대한 누각으로 그 높이만 약 15m였다고 하는데 1980년 공산성 발굴 조사 중 이 주변에서 누각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건물지와 함께 임류각의 류자와 비슷하게 생긴 명문 기와 조각이 발견되어 기존 건물지는 보호하고 1993년 이 위치에 추정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대가 공산성의 정상부라 누각에 올라 주변을 바라보면 비록 나무에 가려져 있지만 저 멀리 동쪽으로 금강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데 공산성의 동문인 영동루 역시 바로 근처에 있어 청룡이 그려진 영동루의 깃발들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청룡기가 펄럭이는 영동루를 지나서 성곽길을 따라 서쪽으로 발길을 이어가면 이번엔 붉은색의 또 다른 깃발이 시야에 들어오는데요. 주작이 그려져 있는 깃발로 이곳이 바로 공산성의 남문 진남루입니다. 오늘날 공산성의 정문은 입장권을 구매하는 서쪽의 금서루가 되었으나 원래는 진남루가 정문이었다고 하죠. 이를 증명하듯 진남루 왼편 언덕 위에는 옛 공산성의 추정 왕궁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상당히 정성을 들여 평탄지를 조성한 토목공사의 흔적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대는 왕궁지치고 장소가 조금 협소하기에 공북루 남쪽의 넓은 성안지대 역시 왕궁지의 후보로 주목받았지만 진남루 인근의 왕궁지와 달리 건물의 높은 위계를 나타내는 수막새가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공방지와 다양한 수공업 제품이 출토되어 왕궁 부속 시설이 있던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네요. 급박하게 천도한 임시수도였던 만큼 단기간에 성내에 넓고 안전한 평탄지를 조성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편 삼국사기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왕권이 안정되자 동성왕은 말년에 사치와 향락에 빠졌다고 하는데요. 궁궐을 크게 중수하고 궁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워 연회를 즐기는 등 실정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러다 501년 평소 사냥을 즐기던 동성왕은 궐 밖으로 사냥을 나간 사이 백씨 가문의 백가가 보낸 자객의 칼에 쓰러져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를 권성징악으로만 볼 수 없는 게 과거 사냥은 다른 세력들을 견제하며 왕의 전체적인 군사 통치권을 점검하는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세력이 너무 비대해진 백가를 견제하기 위해 동성왕이 그를 좌천 보낸 일이 있었기에 이에 백가가 불만을 품고 동성왕을 살해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하튼
이렇게 동성왕 역시 암살로 허무하게 삶을 마감하지만 그가 탄탄히 쌓아놓은 내실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었죠. 다음으로 즉위한 백제 25대 왕이 이를 이어받아 놀라울 정도로 백제의 중흥기를 이끌어내니 우리에겐 무령왕릉으로 유명한 무령왕입니다. 무령왕이 잠든 무령왕릉은 공산성 서쪽의 왕릉원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산성에 이어서 직접 무령왕릉을 답사해 보고자 합니다.